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는 자녀의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진로교육, 진학, 직업정보, 청소년 상담 사례 등 학부모님께서 관심이 많으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진로 레시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삐삐 롱스타킹 아십니까? 네네.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재밌었던 방송이었죠. 그 삐삐 롱스타킹 9살이지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삐삐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었지만 사실 그것도 아주 잘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 이제 자야지 하거나 캐러멜을 엄청 먹고 싶은데 밥을 먹으러 갈 사람이 없으니까. 네. 삐삐를 끔찍한 악동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을 향해 삐삐는 이렇게 말한다. 난 9년 동안 구구단 같은 거 모르고도 잘 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 거고요. 네,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앞 숫자가 달력을 넘기듯 넘어갈 때마다 우리 어른들과 부모들은 삐삐 같았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추억해보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들처럼요. 하지만 어른이 된 우리들은 앞으로 잘 살 거야 라고 외치는 삐삐 같은 아이들에게 아니야 너가 이러면 앞으로 큰일 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삐삐처럼 어른들이 없는 세상이 사실 그것도 잘 된 것일지 모르죠. 정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시작은 아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오늘도 이찬승 대표님을 모시고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승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또 오늘 대표님과 교육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찬승 대표님. 네. 그 삐삐처럼 어른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 세상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캐러멜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른들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게 그렇죠. 문제지. 네. 어른들 계셔야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미래의 다양성이 공존하고 수많은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하는 세대가 될 것 같은데요. 미래 세대에 잘 적응하는 아이를 길러내기 위한 학부모님들은 어떤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교육해야 할지 오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 말을 받아서 그냥 제가 드리자면, 그러니까 뭐랄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학부모님들 잘 맞으세요. 근데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나 뭐 홍표 씨 같은 경우에도 뭐 10살, 12살의 미래 생각했나요? 뭐 생각이 없었겠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른이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핸드폰도 갖고 있고 훨씬 제가 놀았던 장난감보다 훨씬 좋은 장난감을 갖고 있지만 제가 안 했던 고민들도 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 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방송 전에 그 학부모님들 잠깐 인터뷰하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바쁘다고 아이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너무나 바쁘게 해서 시험 공부까지 다 하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솔직히 하라는 대로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먹먹하잖아요. 섭섭하고 좀 혹시 그 아이한테도 물고기인데 마라톤을 시킨 거 아닙니까 혹시? 그냥 뭐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구나 네. 이런 생각. 미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고민할 시간조차도 우리가 뺏은 게 아닌가. 우리가 그 쉽게 해서 어른들이 했던 고민을 네.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전달 잘하면 그 아이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참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아까 이제 그 여기 계신 이제 6분의 학부모님 중 한 분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자, 저 어른이 필요하다고 이제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그 네.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미래 사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예요. 이 다양성이라는 거는 한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회의 어떤 구성하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는 거, 네. 또 가치가 다양해지는 거, 네. 뭐 이런 것들 지금 그렇잖아요. 많은 인구의 이동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있고 한 개인 속에 들어있는 다양성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바로 이제 물고기를 나무에 오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타고난 그 다양성을 무시한 교육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우리가 어떤 단일 민족을 그동안 추창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색깔이 다르고 뭐가 다르면 우리는 우리하고 다르고 저런 차이가 조화를 이루면 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 왜 우리나라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되게 이제 비교육적이고 이제 지구 온난화로 먹을 게 없으면 이제 중진국,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숙명적으로 우리는 중진국 이상이니까 그런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의 도리고 국가의 도리예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개인 아이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공부라고 하는 인지적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잣대를 아이를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아이에게 갖고 있는 보석 같은 다양한 어떤 재능, 강점, 잠재력을 다 녹슬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좀 1년이라도 뭔가 어떤 외국에서 살면 거기서는 학생 주도로 하게 해요. 수학을 해도 문제를 잘 푸느냐가 아니라 그 삶과 연관성 이러면서 이제 뭔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핀잔 안 주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수학을 제일 좋아하더라 이런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모든 사람은 각자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발굴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다양성. 예, 그렇다면 현재의 어떤 교육 체계나 방법이 어떻게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골고루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 강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려주는 교육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부모님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꾸 공부만 가지고 그러시지 말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가계에서 자녀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에 있어서 그걸 다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있어요. 뭐 적성 검사도 그런 거에 하나 할 수 있고 예, 진로 어떤 적성 검사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다양성을 기다려주고 발굴해주고 그다음에 키워주고 이런 세상을 네. 만들어가야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미래가 많이 바뀐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인 것을 키웠을 때 이제 미래 인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성, 미래는 이제 다양성도 많이 필요한데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맞춰서 요즘 공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획일화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공교육에서도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한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진로 교육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진로 교육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든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로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면 진로라는 말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진로는 영어에서는 커리어라는 말을 다 진로라고 번역을 하고 뭐 번역을 해서 쓴 거 아니라 하더라도 대응되는 말이 진로는
커리어예요. 한국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세계 주요국에서는 이 커리어를 진로라고 번역하지 않고 생애라고 그래요. 생애. 왜냐하면 진로라고 하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일을 좋아한다. 그런 거에 맞는 직업은 뭐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아이들이 그때 가서 가질 직업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가서 아이들이 쓸 기술도 개발되지 않은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하는 직업은 아이들이 사회 나갈 시점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없는 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있지도 않은 직업, 태어나지도 않은 직업, 생기지도 않은 직업 이런 걸 지금 정하라고. 지금 정하라고 하니까 그거 우스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변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변호사, 의사 다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로봇가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주식 어떤 것이 사이되냐 이런 애널리스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정보를 분석해서 딱 통계를 내는 거는 이게 컴퓨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생각하면 이제 진로라는 것을 그렇게 좋은 아이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 노력이 아니라 그 과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의 삶, 미래의 직업, 미래의 활동, 미래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생애, 생애의 어떤 발달, 생애의 성장, 생애의 어떤 행복 이런 거. 근데 진로가 자기 직업만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누가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생애라고 하면 또 진로 교육을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용을 썼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의 문제 또 모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진로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애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주요국들은 커리어를 생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 라이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로교육학에서 강의할 때도 공감이 컸던 게 그거였어요. 아, 이제 진로라는 것이 단지 아이들이 직업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 사회는 직업과 삶이 구분이 안 돼요. 미래 사회는 아이들이 이틀은 내가 자영업으로 뭔을 하다가 이틀은 회사 나가서 일을 해주고 또 뭐 6개월은 뭐 하다가 6개월은 뭐 일본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중국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이제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거든요.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 많이 그렇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직업을 작지만 창업할 수도 있고 망해보기도 하면서 뭐 친구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회가 오는데 뭔가 만약 평생 직업을 하나 찾으면 마치 뭐 그걸 계속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회 없거든요. 직업이 계속 바뀌는데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진로교육의 목표는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도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학습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학습 능력이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새로운 직업은 새로운 역량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공부하면서 평생 학습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적응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응 능력, 학습 능력, 또 아까 문제 해결은 같이 팀을 이루어져야 되니까 함께 일하는 능력, 아까 말한 공감 능력 이런 게 있어야 팀끼리 일하지 공감 능력 없는 사람하고 일 해보셨죠? 해봤어요. 네, 힘들죠. 힘들죠. 네, 그래서 이름을 대봐요. 있습니다. 네. 절대 뭐 리액션 안 받아주는. 나 연예인들은 정말 궁금하게 했어. 그래서 저는 진로 교육의 정의를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이 아니라 진로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변화무쌍한 미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을 그죠? 굉장히 행복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떤 결정을 할 거냐,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해내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 보세요. 저 기업 30년 제가 운영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 일 하다가 10사람을 줄여야 돼요. 그 10사람을 줄이게 되면 회사가 안 망하려면 오늘은 격리하던 사람이 내일은 가서 IT 업무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격리도 IT에 아주 관심이 많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 내에서도 자기 직무가 막 바뀌어요. 그럼 난 싫어요. 못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해야죠. 네. 축구 12명 뛰다가 11명 뛰다가 네. 한 명이 파울로 나갔으면 10명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런 역량을 어떤 상황 속에서 역경을 딛고 자기 장점을 발휘하면서 상대방 장점과 결합해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걸 위해서 언제든지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이런 거지. 내한테 맞는 직업이 뭐냐 저거야. 아 그럼 지금 뭐가 노랭진 가서 그럼 뭐 문제집 풀어야 되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미래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지금 진로 교육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진로 교육은 직업 선택이다. 근데 그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는 맞지 않다. 진로는 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가 직업과 맞아야지 잘 갈 수 있다. 그런데 생애라는 것을 보면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딱 맞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딱 맞출 수 있는 내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아, 진짜 표현 잘하셨네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서 그런 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도 학력고사 세대.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선택 1, 2, 3, 4번 중에 하나 선택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답안지만 봤던, 문제집만 봤던 것 같아요. 여기 4개 중에 하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4번이라고 찍는 순간 저 뒤에서는 다른 시험 문제가 계속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학습 능력이 진짜 참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요. 대표님, 저희 평생 공부해야 돼요. 아, 너무 그렇죠.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아이,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이들에게 얘들아 인생은 아름다워. 그 대신 평생 공부해야 돼. 근데 이거 아마 저희처럼 사지선다는 학습의 공부가 아니겠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공부는. 예, 공부라는 개념 아주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부라는 게 꼭 책에 있는 뭐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는 거, 그런 공부는 뭐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더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실제 그런 성과를 내는 것, 이게 진정한 학습인 거지.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고 이런 게 학습이지. 뭔가 시험 문제 준비하는 거, 그거 학습 아니에요. 그거는 수험 준비지.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솔직히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이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세상이 변화하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스24나 알라딘 들어가서 책 한번 찾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지식인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나? 있어요. 네이버의 무서운 점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질문 진짜 있어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 답답하죠. 또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이. 근데 거기서 답변도 달아주세요. 다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마다 저도 어른이지만 공부하는 법을 모르거든요. 이거 아이들한테 설명 못할 것 같아서요. 어떡하죠, 선생님? 공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인터넷에 있는 또 수많은 책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공부는 초기에 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초기에 어떤 지식을 확실하게 하나 마스터를 하면,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 누구든지 그게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부, 학습, 배우는 게 뭔지 다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다 공부 잘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래가 참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학습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참 그랬는데 그 학습이 아니어서 다행이고요. 다행입니다. 우선은 네.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저는 제가 스스로 우선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키워줘야 한다는 말씀 정말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21세기 아이들을 20세기 부모들이 19세기 학교에 교육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22세기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우린 22세기를 준비할 시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가진 고집과 편견이 무엇인지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로 레시피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